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올해 77이에요. 미국에 온 지 벌써 47년이 됐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내 때문입니다. 김순자라고 하는데 저보다 2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내가 요즘 저를 몰라보거든요.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저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거든요. 안경 어디 뒀는지 모르고 차 열쇠 찾으러 집 안을 다 뒤지고. 그런 거야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잖아요. 순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1977년에 미국에 왔어요. 그때 저는 30이었고 순자는 28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쳤고 순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영어도 서툴고 자격증도 인정 안 되고.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작은 마트를 하나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문 열어서 밤 10시까지.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35년을 했어요. 순자는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을 받고 저는 물건 나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 둘 키우고 집도 사고 이제 은퇴해서 소셜 시큐리티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겨울쯤부터였나요? 순자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냉장고에 우유를 넣어놓고 찾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산 우유인데 어디 뒀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보여주면 여기 있었네 하면서 웃어 넘기곤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집 앞 길을 헷갈리더라고요.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말이에요. 산책하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겠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데려오곤 했죠. 그때도 요즘 동네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네 하면서 별거 아닌 듯이 넘어갔어요. 한국말도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영어 단어가 갑자기 나오거나 문장이 이상하게 끊어지거나. 근데 저희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가끔 한국어가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40년 넘게 살던 집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잠이 덜 깼나 보다 했는데 며칠이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여보 왜 그래? 우리 집이잖아. 그랬더니 순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왜 저한테 여보라고 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순자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보듯이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4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말이에요. 순자야 나야. 진수야. 당신 남편이야. 그렇게 말해도 순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달래려고 가까이 가면 더 무서워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다행히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여보 언제 왔어? 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한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MRI도 찍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저희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알츠하이머입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의사 입에서 들으니까 현실이 된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은 약도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셨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진행될까요? 제가 물었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최근 기억부터 사라져요. 그러다가 점점 더 오래된 기억들도 잃어버리죠. 결국에는 가족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순자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치매야? 그때는 또 멀쩡하게 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순자한테 절망적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순자가 저를 알아볼 때도 있고 완전히 모를 때도 있어요. 알아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모를 때는 정말 힘들어요. 무서워하거든요. 낯선 남자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날은 밤중에 일어나서 누구세요? 여기서 뭐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멀리 떨어져서 저는 진수예요. 순자 씨 남편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고 말해야 해요. 제 아내한테 존댓말을 써야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순자가 예전 이야기를 할 때예요. 아직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 기억은 생생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빠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 번은 제게 오빠 나 시집 언제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28살 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순자가 저한테 시집 온 게 벌써 49년 전인데 그 기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와 결혼한 것도 미국에 온 것도 애들 낳아서 기른 것도 마트에서 함께 일한 것도 그 모든 세월이 순자한테는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큰딸은 시애틀에 살고 작은 아들은 LA에 살거든요. 둘 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은 되나 봐요. 가끔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엄마 보고 가요. 근데 애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특히 큰딸이 아빠 요양원 알아볼까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하지만 솔직히 저도 벅찰 때가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늘고 있어요. 순자가 갑자기 어디 가려고 하거나 집을 찾아다니거나 할 때마다 깨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생겨요. 화장실 실수를 하거나 요리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웃에 사는 한인 할머니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서 조언을 해주시기도 해요. 진수 씨 너무 혼자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다 받아야 해요. 데이케어 센터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순자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비록 순자가 저를 몰라봐도 저는 순자를 알고 있거든요. 47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마지막까지 제가 돌봐야죠.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순자가 갑자기 저를 보고 웃으면서 여보하고 부르는 거예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를 알아본 거예요. 어디 갔다 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응, 마트 갔다 왔어 하고 대답했어요. 예전에 저희가 늘 주고받던 그런 대화였어요. 순자가 고생했어. 밥 먹을까? 하고 말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예전 같았어요. 치매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냥 저희 둘이 평범하게 저녁을 먹으려는 거였어요. 순자가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순자가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두부를 넣으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여보가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지. 맞아요. 저는 순자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몇천 번도 더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찌개가 끓고 있는 동안 순자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면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저를 모르는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가스를 끄고 순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혼자서 찌개를 마저 끓였어요. 순자가 반쯤 만든 김치찌개였지만 예전과 똑같은 맛이 났어요. 손맛이라는 게 있나 봐요. 치매에 걸려도 몸이 기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순자가 저를 잊어버려도 저는 순자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순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47년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도 결혼할 때의 기쁨도 미국에 와서 힘들었던 일들도 애들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순자 머릿속에서는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매 환자들도 감정은 남아 있다고. 비록 기억은 잃어버려도 따뜻함이나 차가움은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비록 순자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내용은 이해 못해도 한국말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가끔 혼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런 순자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복잡해져요. 저는 이제 77이에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은 순자와 함께 있을 거예요. 순자가 저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제가 순자 곁에 있을 거예요. 그게 47년을 함께 산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한다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은 모습들을 계속 기억하고 힘든 순간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순자는 많은 걸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보물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만의 보물이죠. 내일 아침에 순자가 일어나서 또 저를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순자에게 말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저는 진수예요. 순자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자가 편안해할 때까지 옆에 있어 줄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평범한 이민자 부부의 이야기죠.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부예요. 순자와 함께한 47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벽 너머로 계속 순자에게 말을 걸 거예요. 순자야, 사랑해. 나는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순자가 듣든 못 듣든 계속 말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계속 주는 거. 상대방이 기억하든 잊어버리든 계속 기억하는 거. 그게 47년을 함께 산 부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순자 옆에 앉아서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순자가 저를 알아보면 여보라고 부르고 못 알아보면 진수예요라고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그럴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죠.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순자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곁에 있어주는 일. 그게 저에게 남은 유일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